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가결로 통과되자 경남에서도 시민의 승리라는 반응입니다. 더는 권력을 남용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배수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투표하는 국회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오가던 발길도 멈추며 TV 화면을 지켜봅니다. 국회의 표결이 찬성 234, 반대 56으로 결정되자 시민들은 차분하지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이 국회 표결로 드러났다며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제대로 잡아간다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뒤따랐습니다. 권력이 분리가 돼야 돼서 그 누구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는, 그래서 한 군데가 썩지 않는,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탄핵이 시간 끌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던 경남 정치계도 탄핵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에도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위기감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을 통한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던 사업 분야가 중국으로 옮기며 130억 원어치 일감이 사라졌던 한 기업. 생소하지만 가능성이 큰 3D 프린터 분야로 사업 방향을 다변화했습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최초 자체 기술 3D 프린터 생산에 이어 세계 최초 의료용 3D 프린터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곡면 유리 성형 장비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장비 덕분에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엣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10몇 년에 걸쳐서 이런 곡면 장비를 개발한 게 시대에 맞춤에 잘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올 한해만 중국에 1000대나 팔리면서 매출은 2년 전보다 20배 뛴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노후 산단으로 쇠락의 길을 걸을지 제도 약해 활로를 찾을지 중대한 기로에 놓인 창원 산단. 지속적인 R&D 투자와 과감한 사업 다변화에 나선 혁신 기업들은 창원 산단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절감 등을 이유로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부주의해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법을 주아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최모 할머니. 땔감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기름 보일러 사용은 꿈도 못 꿉니다. 돈이 없으니까 화목보일러 때지. 안 그러면 그 기름 때문에 편하고 좋지. 그런데 이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요즘엔 경기 침체에다 난방비 부담까지 늘어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급증하다 보니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던 울산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나 1000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이렇게 땔감을 투입구에 넣을 때 불티가 튀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거나 연통이 과열돼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화목보일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불꽃이 튀지 않도록 재를 자주 치우고 불을 붙인 상태에서는 장시간 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땔감들을 보일러 바로 옆에 적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는 목재 및 가열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나 소방용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동해안 오징어가 최대의 성어기를 맞았지만 창고가 한산할 정도로 최악의 흉어를 맞고 있습니다. 워낙 잡히지 않다 보니 오징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비는 크게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오징어를 잡아온 어민이 보거잡이 낚시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가 잡히질 않자 보거로 어종을 바꾼 겁니다. 오징어 양이 없으니까 이제 보고를 주락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오징어 잡지 말리 힘들게 이거 하고. 올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6,119톤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 500톤 가까이 적고 최근 3년 평균 어획량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한창 성어기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진짜 전년과 비해서는 전혀 없는 상태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협 냉동 창고도 한산합니다.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가득 찼어야 할 시기지만 예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꽉 찼었는데 우리는 이거 지금 뭐 보시다시피 공급량이 줄면서 3만 원 안팎이었던 냉동 오징어 8kg 한 상자 가격은 5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오징어 소비가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이어지고 있어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명태처럼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밤사이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의 경우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주말 내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건조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산행 계획하신다면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월요일 밤 시간대 비 예보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 건조함을 달래주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한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풍이 불어들면서 대기질도 깨끗해진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영상 1도, 창녕은 영하 4도, 의령과 함안 영하 3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10도, 창원 8도, 창녕은 9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공기는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진주가 영하 4도, 거창과 함양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0도, 산청 9도, 거창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눈썰매장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인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 오토캠핑장 내 눈썰매장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가설 중이던 철구조물 전체가 붕괴하면서 61살 한모 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 경선 금품 살품 의혹과 관련해 김해시 의원과 금품 전달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김해시의회 의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모 김해시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의 자택과 승용차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시가 관광 활성화와 기업 출장자를 위한 외국계 중저가 호텔을 유치했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안상수 창원시장과 외국계 회사 대표 등이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은 창원 중앙동 옛 한국일보 사터의 400실 규모로 건립되며 창원시는 인허가 행정 지원을 합니다. 창원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9년 동안 주민등록 인구 순유출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자체 시스템으로 집계한 결과
창원시의 순유출 인구는 7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인구는 김해와 부산 강서구, 하만순이었고 유입은 부산 사하구, 부산 사상구 등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초중고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학교급식 감사는 지난해 개정된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739개 학교 가운데 110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감사는 학교급식 보조금이 일선학교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식재료 구매 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 금액 쪼개기 계약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탑 균열 등 중대한 결함이 적발된 마창대교와 관련해 경남도가 마창대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현재 마창대교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마창대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확인한 결함은 전면 보수, 보강해 교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B등급 이상으로 조정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3월 중앙역세권 공사 현장 송수관 파손으로 일어난 단수 사태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 체계 개선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상수도 공급 체계를 이원화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답과 불곡, 대방 배수지는 대산과 칠서 정수장 동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제2안민터널 공사 시 송수관로 복성화 사업으로 비상급수 라인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